제가 한 8개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진짜 플러에서 졸업 논문으로 지금 저장돼 있는 파일들의 제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훈련 방안. 이런 제목, 그다음에 내적 치유를 통한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축복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셀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과 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새 가족 양육에 관한 연구, 성속교회를 중심으로 수요 직장인 예배를 통한 교회 갱신 연구, 서초 반석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의 상황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내적 치유 방안에 대한 연구 실제, 전인 구원을 위한 치유 목회에 관한 연구, 동전교회를 중심으로. 여덟 번째는 한인 이민교회 1세 성도의 내적 치유, 나성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직접 플러에서 디민 논문을 썼던 논문의 제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필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이 제목 속에서 연구 대상이 뭘까요? 연구 대상이 생각해 보면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브라질에 있는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축복감리교회라는 대상을 선정해서 그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도 성석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이 성석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축복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논문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축복교회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컨텍스트가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축복교회, 감리교회라는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이제 서초 반석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대상을 한정하는. 그래서 이런 대상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물론 이제 논문을 즐겨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 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논문 쓸 때 논문 보죠. 일부러 논문을 찾아서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논문을 어쨌든 쓸 때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떤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어떤 규모, 아니면 그 교회 컨텍스트, 지역, 이런 것, 교회 성도들의 구성 요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슷한 교회의 연구 논문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참고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후배 어떤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도움을 1차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물론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의 후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논문으로 남겨진 그 학문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동일한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논문을 여러분이 써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제가 논문을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논문은 사역이다, 논문은 선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써 가시면 더 힘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번에 보면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의 상황에 관한 연구. 그래서 여기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이제 정하고 이제 논문을 썼지만 이거는 좀 너무 브로드예요. 스리랑카 전체를 복음화한다는 게 그게 쉽진 않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어떤 그 지역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또 세대별로 다 다르고 남자 여자별로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좀 브로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구 대상은 이제 스리랑카라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어린이를 위한 내적 치유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도 이제 어린이라고 연구 대상이 어린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저게 한국 어린인지 일본 어린인지 어느 지역의 어린인지 이것도 역시 좀 너무 그 제목이 너무 브로드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게 좋은 주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좀 더 구체적이고 연구 대상과 또 선교적인 이론들 그리고 매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나 아니면 그런 필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연구했던 분들이 썼던 논문들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이 주제는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안목들이 여러분들이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이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죠. 7번째는 동정교회가 바로 선교 그 연구 대상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8번째도 나성영락교회가 연구 주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성영락교회는 이제 LA에 있는 영락교회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장로교니까 이민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논문 주제이겠구나. 그런 주제 제목을 보고 논문 제목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째로 우리가 주요 선교 이론이 무엇인가 연구 대상을 보았다면 선교 이론이 뭔가. 첫 번째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자, 지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어떤 이론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연구 대상을 조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내적 치유로 이 축복감리교회를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셀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수요 직장인 예배 혹은 교회 갱신. 그래서 보통 이제 3가지 필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수요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갱신 이런 굵직굵직한 선교적인 주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연구 대상은 서초 반석교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좁혀주면 그것이 박사 논문 하기로서 그래도 방향성이 잡혀 있다,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의 상황화에 관한 연구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조금 제목들이 굵직굵직하게 너무 그리고 지역도 너무 크고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주제가
적당한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복음화라는 것, 그다음에 상황화, 뭐 선교 전략, 뭐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어린이를 하는데 내적 치유, 내적 치유. 사실 그다음에 뭐 실제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구체화 시키겠다라는 것도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브로드하다 제목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전인 치유 목회, 치유 목회가 중요한 어떤 이론의 근거가 되죠. 치유 목회를 통해서 동정교회를 치유 목회를 통해서 동정교회를 이제 연구하는, 조명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여덟 번째도 역시 내적 치유. 그리고 나성 영락교회라고 했는데 조금 더 좁혀서 이민교회 1세 성도라는 그 필터를 더 하나 사용해서 나성 영락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민교회 1세 성도니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겠죠. 1세면 이제 먼저 이민을 오신 분들, 1.5세나 2세가 아니라 1세,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 그 성도들의 를 대상으로 그 내적 치유라는 어떤 선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들을 조명하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논문 제목을 보고도 이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치유 목회, 어떤 내적 치유, 리더십 개발, 아니면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을 제목을,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연구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돼서 하나의 더 필터를 첨가해서 또 다른 교회 어떤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을 조금 더 좁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논문의 제목을 이제 구체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논문 주제와 메인 이론, 선교 이론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필터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대상이 축복감리교회인데 내적 치유라는 선교적 이론을 가지고 교회 성장이라는 또 다른 필터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겠다. 축복감리교회를 교회 성장하는데 뭐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필터가 이 논문의 제목 속에 어떤 세 가지 필터가 구체화됐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제가 뭐 8개만 논문 제목을 가져왔지만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논문들을 서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주제 잡기가 너무 어렵다, 논문 제목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리서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하는데, 일단 한번 다른 제목을 제가 더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좋은 논문 제목이 어떤 건가,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그 논문의 제목들을 8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떤 게 좋은 논문 제목인가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 부흥을 위한 목회 방안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논문으로 제출된 거예요. 이미 논문으로 제출돼서 풀러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책들의 제목이거든요. 논문의 제목. 예, 물론 이제 디민이기 때문에 PhD랑은 조금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서 이게 좋은 논문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적 부흥을 위한 목회 방안 연구. 그러면 이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이제 성서적 부흥이라는 이 이론적인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목회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좋은 주제 논문의 제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두 번째는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 연구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부제로는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중심으로. 그래서 클린턴 교수님이 풀러에서 리더십으로 굉장히 큰 학문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영적 리더십을 연구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제목만 봐서는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가 대상이 분명하죠.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나는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연구하겠다. 근데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 개발 이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제목만 봤을 땐 그래서 요거는 좋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것을 도움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이다.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사역을 통한 중국 대도시에서의 선교적 교회 설립 전략에 관한 연구했어요. 근데 대상이 보니까 심양, 중국, 몽은 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판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대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심양이라는 지역 그리고 특별히 중국 몽은 단체라는 한정된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연구 대상을. 그리고 어떤 선교적인 이론으로는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떤 선교적 교회 설립 전략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죠. 그러니까 그 지역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를 선교적 교회 설립 전략.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몽원 단체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를 설립하는 전략을 어떤 것으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내가 연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논문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 캄프 그란지 베다니 학교에서의 기독교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이 브라질 캄프 그란지 베다니 학교라는 대상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문적인 이론에 대한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냥 기독교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일반적인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육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 선교적 이론으로 뭔가 재조명해서 연구를 했다면 조금 더 좋은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UBF 선교사들과 미국 UBF 지도자들 간의 갈등 해소,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UBF 선교사들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여기는 뭐 선교사라고 그랬고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UBF 선교사들이 이제 연구 대상이에요.
한국과 미국에. 근데 재미난 거는 한국의 선교사들과 미국의 선교사들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어떤 이론적인 툴을 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해야겠다. 이렇게 이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연구라고만 했지만 여기에 뭔가 학문적인 구체적인 어떤 툴이나 이론을 좀 제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했다면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흥미롭긴 하네요. 뭔가 갈등이 있는 거를 전제하면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팀 선교를 통한 교회 공동체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성민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연구 대상은 성민교회입니다. 성민교회인데 그 목표점은 교회 공동체 성장이에요. 그 성민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목표점인데 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팀 선교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 요소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잘 논문의 제목으로는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면 서울 영락교회 탈북자 선교에 대한 연구. 이거는 그 대상은 서울 영락교회. 그런데 그 서울 영락교회에서 탈북자 선교라는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한 가지의 필터가 부족해요. 그죠? 어떤 분명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탈북자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뭔가 그런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울 영락교회 탈북자 선교에 대한 연구하면 너무 제목만 봤을 때는 이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뭔가 그냥 보고서 수준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이론적인 어떤 뭔가 툴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명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보면 하와이 한인교회 부흥 전략을 위한 오순절 부흥운동 연구 이렇게 했는데요. 하와이에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이 한인교회 전체를 부흥 전략을 오순절 부흥운동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하와이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교회를 저걸로 다 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와이에 있는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정확한 교회 이름, 그래서 그 교회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점은 그 교회의 부흥 전략인데 그것을 어떤 툴로 바로 오순절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부흥 전략을 짜겠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은 논문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논문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논문 제목이 좋은 논문인가에 대해서 제가 앞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런 안경으로, 그런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의 논문을 주제어로 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여러 논문들을 서치해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논문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논문이 정해지면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2번 예를 들죠. 2번에 있는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 연구하고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다면 이 연구자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일단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또 봐야 되고, 그분의 사역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그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또 개척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어떤 자료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리더십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려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쓰냐라고 했을 때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클린턴 박사님의 교수님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 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클린턴 교수님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그 클린턴 교수님이 만드신 그 리더십 개발 이론에 따라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 방법으로 조영기 목사님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그다음에 그분의 사역, 그분의 어떤 교회 성장, 이런 것들과 이제 그 학문적인 융합을 통해서 내 연구 논문이 이제 가치가 있어지고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논문 제목이 앞으로 내가 그 논문을 쓰는데 어떤 학문적인 일들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처음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행 연구,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는 분명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의 제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분명한 방향성이 잡히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인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하면 그분의 자료들을 다 찾아야 되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어린이로서 어떤 또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냈고, 신앙을 어떻게 접하게 되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찾아서 내가 1차 자료, 오리지널 소스를 찾아서 내가 공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학문적인 희열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논문의 동력이 돼서 논문이, 그러면서 이제 교수로서의 어떤 자질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오리지널 소스에서 찾아서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교수로서의 어떤 자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학위를 받는다가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학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학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것을 내가 오리지널 소스에서 내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학문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학문적인 리더십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게 교수로서의 자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위를 마치더라도 이제 어떤 과목을 맡고 이제 그것을 학생들한테 지도하게 되면 이런 논문을 썼을 때 어떤 학문적인 희열들이라든가 그런 열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과목들을 나름대로 이제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교수가 자기의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도 만들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소스도 다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PhD 논문을 쓰면서 그런 학문적인 자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학위를 마치면 끝이 아니라 학위를 마치면 그게 시작입니다. 교수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자격은 이 학문하는 능력과 학문하는 그런 어떤 자질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언제 하느냐? 바로 이 논문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문적인 자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